젊은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도주 섹터에 집중하라 라고 제가 써놨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인테리어 관련된 주식인 한샘이 8%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언제 샀냐면 4월 19일에 샀어요. 4월 19일에 사서 오늘에서야 익절 구간에 왔는데 이렇게 이제 3개월 반 동안이나 물렸죠. 그동안에 제 시드가 묶인 거고, 사실 제가 그때 왜 샀냐면 4월 19일 근처에 증권사 리포터 6곳에서 목표가를 모두 상향 조정을 했고 큰 폭으로 그것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업황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핸섬을 샀는데, 어쨌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수급보다는 좀 더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것들을, 자료들을 좀 더 중시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3개월 반 동안 물려서 기회비용을 잃게 됐었고, 또 하나 ECS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샀어요. 11월에 사서 무려 7개월 가까이 물렸었죠. 물론 이거는 좀 테마주긴 해서 좀 뭐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익절을 하기까지 7개월이란 시간이 매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주식이든 저점에 잡는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5G도 그렇죠. 5G 관련주 뭐 간다 이렇게 여러 증권사 방송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말을 했지만 아직도 못 가고 있죠. 하나도 못 가고 있고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은 작년에 만약에 5G 장비주에 투자를 했다면 1년 반 이상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장인데, 이게 일반적인 조정장도 아니고 횡보장도 아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좋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잘못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4월 달부터 투자할 때는 주도주 섹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거든요. 변환을 해서. 그래서 조정장, 어떻게 보면 대형주 조정장이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제 방송을 오래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방송 중에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뭐 위로라든지 잡담이라든지 뭐 재미를 위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버릴 것이 없는 중요한 정보들만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추세 예측하고 종목들 올라갈 거라고 한 게 90% 이상 또 맞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들처럼 뭐 몇 달 뒤에 상승 이런 것들을 제가 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음날 또는 최소한 그 주 또는 2주 안에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이낙연주,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1300명 아래면 진단키트 폭락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첨보 차트 보여드리면서 배터리 소부장도 말씀드렸었고 다 결과가 좋게 나왔었죠. 방송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낙연주 어저께 말씀드렸었고, 진단키트 제가 폭락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첨보도 이때쯤에 뭐 설명을 드렸었죠. 인터파크하고 첨보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방송을 저는 이제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뉴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 반드시 주가와 관련 있는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만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킵을 하지 말고 좀 꼼꼼히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송을 보고도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사실 조금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단타 거기에만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중대형주도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8개월 동안 2억 넘게 수익을 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90% 이상은 다 중대형주로 수익을 낸 거예요. 제가 테마주 한 거는 테마주 한 지는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가치 투자냐 테마 투자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좀 안전하고, 그러니까 뭐 실패가 좀 적은 중대형주도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7월 13일 수요일 새벽 1시 10분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방송에서 진단키트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죠.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건 오늘 확진자 수, 지금 14일이죠. 14일 확진자 수가 1,500명이 넘게 생겼어요. 역대 최대로 1,600명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나 바이오주가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물려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확진자 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한다면은 당연히 바이오주가 계속 가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왜냐면 백신 접종자도 이제 50대 이상도 시작이 됐죠. 화이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낙연 관련주 제가 어저께 제목으로 삼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낙연 씨가 최근에 6%나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국민 토론에서 1위를 했어요. 그 여당의 경선에서, 예비 경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씨와의 폭도 굉장히 좁히고 있고, 또 윤석열 씨가 어쨌든 지금 그 부인 문제 뭐 이런 거 장모 문제 같은 걸로 좀 하락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씨 관련된 주가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캡처를 어저께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상승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무거나 사실 들어갔어도 어저께 상한가를 갔었던 범안경영 빼고는 아무거나 들어갔어도 최소한 5%, 많게는 2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아무거나 들어갔어도, 왜냐면 현재는 지금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낙연 씨 관련된 주가 일정 부분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 8일인가 그랬죠. 그때도 이제 배터리, K벨트 배터리 그거 설명드리면서 이 배터리 소재 부분도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지금 투자하기에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 말고 배터리 소부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 잊어먹었다고 쳐도 어제도 분명히 배터리 소재 쪽이 낫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내용들을. 거기에도 분명히 대형주보단 중대형,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 돌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이 그래프, 이 차트도 정리해 놓은 것들도 그대로 보여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LNF가 18%나 상승을 했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첨보는 어저께 심지어 분석도 해드렸죠, 기업 분석. 그래서 7% 상승,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 어제도 이제 메타버스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다 좋았었죠. 최소한 3%에서 5% 정도. 그리고 뭐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뭐 이낙연 씨 관련주로도 엮이긴 했으니까 28%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도주 섹터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저는 항상 1시에서 2시, 3시 사이는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장 시작하기 전에는 제 방송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시간이 있고, 주도주 섹터를 정리를 해놓고 대응을 한다면 사실은 뭐 어려운 패턴이 아니면 대부분 다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가벼운 테마주들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기술 기반 이런 것들은 스윙적인 뭐 일주일이나 열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확진자 수가 어제, 그렇죠, 13일이죠. 13일은 1150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기사화 되는 거 보면은 1600명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은 주식시장 자체가 또다시 급락을 겪을 수도 있고 바이오들만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도 다우존스, 심지어 나스닥도 별로 좋진 않아요. 어제는 또 좋았었죠. 좋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장에. 어쨌든 현재는 지금 미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오늘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전달 대비해서 또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거는 인플레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또다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은 또 좋지가 않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미국 증시는 하락세입니다. 대만 각본 지수도 오늘은 조정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코스닥이 좀 괜찮았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사실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를,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약간 횡보장, 조정장 정도지 상승장은 현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만 급등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나마 차트에선 잘 버텨주고 있지만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환율이 내려가야만 우리나라도 그 윗공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 국채 금리는 1.3560으로 괜찮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고, 오히려 1.2로 떨어지는 게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경기 둔화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도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 3일 연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이고요.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이 2,700억 원이나 코스피에서 샀고 기관도 3,000억 원 양매수를 했죠. 그래서 상승세가 좀 괜찮았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1,600억 원 사서,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테마주들, 특히 대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코스닥에 대부분 형성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상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 두나무 관련 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갔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도 오늘 간단히 볼게요. 제가 이거 7월 8일자 뉴스거든요. 제가 7월 8일 날 이거 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 배터리 소부장 올라갈 거다. 왜냐면 R&D에 3천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배터리 소부장들한테 투자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월요일에도 못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이런 좋은 재료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올라갈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오늘에서야 발현이 된 거죠. 화요일에서야. 그래서 오늘 상승을 했고, 확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게 9시 52분 기사인데 1,400명이었고, 제가 좀 전에 코로나 라이브 이런 거 확인했을 때는 1,500명이 넘은 걸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상당히 참 이렇게 증시가 또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이틀째 지금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데 다시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근데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오늘 폭락을 했지만 내일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시사했었던 한국은행이 그 정책을 좀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 원래 올해 말 정도에 올릴 예상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 주요 뉴스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씨에게 첫 열세를 겪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낙연 씨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한 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낙연 관련주가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최재형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처음으로 양자 대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이재명만이 사실은 윤석열 씨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도 가능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대선 전국인 현재 증시에서 어쨌든 내년 3월까지가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실 5년에 한 번 오는 이런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계속 수많은 대선주들이 등락을 반복할 거겠죠. 그 안에서도 소멸을 하고 또 신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도 내일 뭐 권영세 의원이 지금 그 부분을 맡고 있죠. 대선 주자들 섭외하는 그 역할을. 그래서 오늘은 이순석 씨와 이제 통화를 했고, 내일은 권영세 의원을 만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민의당 입당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최재형 씨 관련된 주가 또 상승을 하겠고요. 뭐 이론이나 이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동안은 조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낙연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재명 씨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나온 게 있나 이렇게 서칭을 했는데 없어요. 없고 오히려 이낙연 씨가 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기사를 다 서칭하는 건 아니고, 네이버에서 메인의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고 쳤을 때 한 3, 4위까지 나오는 것만 좀 체크를 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결국엔 포탈에서 상위에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상위 검색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오히려 이낙연 씨 기사가 많이 나올 정도로 오늘은 그만큼 언급이 많이 됐다. 그만큼 어쨌든 이재명 관련된 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주택이 지금 오늘 다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하나 내세우고 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재명 씨가 주가가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세가,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그 대선 정책 관련주인 기본주택 관련주들도 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원전도 제가 매일 체크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저도 원전 관련된 주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엔 대선 주자들이 언급을 해야지만 올라가는 구조고, 다만 저는 원전을 아직은 제로 소멸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원전은 탈원전이나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시즌에서 정책적으로 특히나 야당의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오게 된 뭐 본인들 말 주장으로는 그 대선에 나오게 된 이유가 탈원전 때문에 그 정책에서 부딪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하고 거기에서 조금 실망을 많이 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탈원전이란 것들은 야당 후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존재 가치와도 같은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를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지금 물론 조정을 며칠째 받고 있지만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 조정받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300%가 올랐어요. 지금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3배가 넘게 오른 주식들이 많아서 당연히 조정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예요. 뭐 한전산업이든 한전기술이든 뭐 이런 관련된 주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자 기사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거는 원전을 어쨌든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전력량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전력 예비율이 한때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한울 1호기도 허가가 늦어서 내년 3월 때나 가동되기 때문에 오늘 뭐 올해 뭐 말 그대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블랙아웃 올 수도 있는 거고, 한 6년 전인가 한번 블랙아웃 한번 왔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전체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들도 에어컨 못 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당연히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탈원전 정책 잘못됐다. 말 그대로 원전 정책으로 대선 후보들이 또다시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관련된 주들이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오늘 증시 특이사항을 보면은 일단 업종 섹터 중에서 조금 유의미한 것들 이렇게 등락률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거는 사람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분류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뭐 사이동통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들 여행주들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인터파크만 잘 됐지 사실 다른 데는 거의 뭐 등락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 이낙연 관련된 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어쨌든 크래프톤 관련주라든지 마켓컬리 관련주들은 야놀자 상장 때문에 제가 이제 순환매로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게임 관련된 주들도 보면은 액토즈 소프트나 조이시티 뭐 그 정도만 사실은 게임 관련되고, 나머지들은 또 뭐 카카오 게임즈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 게임주가 강세다, 중소형 게임주가 강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논리적 근거가 비약한 것 같고,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도 보이시는 것처럼 인터파크가 지금 M&A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사실 22% 상승한 거지, 나머지는 사실 뭐 1%면은 시장 지수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강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장 순위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부국철광,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거는 다 대선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히 이낙연 씨 관련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강했었죠. 그래서 뭐 부국철강, 코디, 주연테크, 신호이너지베이션 뭐 이런 거 다 이낙연 씨 관련된 주고, 서원도 이낙연 씨 관련된 주고, 뭐 인터파크는 아까 말한 대로 M&A 매각설 때문에 상승했고, LNF는 그 실적주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드렸던 배터리 소부장, 2차 전지, 그리고 액토즈 게임은 소형 게임, BDI는 신재생 에너지 개별주고, 키네마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주식인데 매각 재추진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다 이낙연 이렇게 막 써있죠. JMI, 남아토건, 남선알미늄.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화장품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고, 근데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내일은 또 어려워진 게 확진자 수가 다시 늘었잖아요. 그럼 오늘 소비재랑 화장품주가 괜찮았거든요. 섬유 이런 쪽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주는 어차피 온라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더 아랫단에서 보면은 원격 의료 관련된 주들이 또 일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낙연 씨 관련된 주, 김동연 씨 관련된 주 정도로, 어쨌든 현재 테마주에서는 지금 바이오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바이오가 하나도 없어요. 바이오 제약회사는.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또 약간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만 해도 다 바이오로 파란색으로 다 도배가 돼 있었잖아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근데 진단키트 주도 지금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그만큼 재료가 이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근데 1600명, 1700명 나오면은 당연히 그 재료, 소멸됐던 재료가 다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거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 접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는 뭐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최대
시즌을 최대 늘려도 다음 주 안까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키트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소멸될 것이고, 나머지 대선주나 이런 기존에 강했었던 것들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은 이번 주 안에는 저는 가능한 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도 세 종목인데 뭐 스펙주 하나 빼고 두 개 다 이제 이낙연 씨 관련된 주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흐름은 부국 철강이 좀 더 강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 배터리 소부장이 좋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첨보 이런 데들이 실적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4일 수요일에 오늘 아침에 이제 데이 트레이닝 종목으로 좀 괜찮을 만한 거 두 개. 사실 어저께 했었던 건데, 인터파크 제가 설명드렸죠. 상한가 갈 수 있다고 했었고, 상한가 갔다 풀렸어요. 그래서 사실 장초에 들어갔었으면, 장초에 24%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 30%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오후장에서 흘렀는데,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종물, 셀루메드도 제가 어저께 찍어 드렸었죠. 그래서, 셀루메드도 마찬가지로 시초 대비해서 한 9% 가까이 상승하고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첨보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7%, 첨보 같은 경우는 뭐 아예 0% 가까이 시작해갖고 이제 쭉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장초에만 들어갔으면 다 7%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터파크가 오늘 상한가가 좀 깨지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M&A 재료 정도면은 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장초에 흐름을 봐서 당연히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거고요. 상승으로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급등했다 제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부국철강도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또 대량 거래도 나와줬고,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두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형주랑 이제 전체적인 전망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단키트주가 오늘 완전 폭락을 했잖아요. 뭐 엑세스바이오 이런 거 9%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들이죠. 바이오스마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폭락을 했지만 내일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바이오주들도 일정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오히려 좀 반등을 했었던, 오랜만에 반등을 했던 소비주 이마트라든지 뭐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반대로 다시 내려가는 좀 아쉬운 상황이, 오늘 사실 뭐 투자한 분도 있을 거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셨을 텐데, 지금 확진자 수가 뭐 지금 최대치로 나오게 생겼으니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기본주택 말씀드렸던 대로 서한이나 이런 데는 오늘 8% 정도 갔다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씨의 강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뭐 반등하지 않으면은 기본주택도 여전히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대로 뭐 지금 야당의 대권 주자들이 관련된 언급을 해야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전력난이라도 있고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해야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히려 엔터주를 좀 매수를 했는데, 한샘을 좀 정리를 하고, 엔터주가 보니까 오늘 SM은 뭐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7%나 상승을 했고, JYP도 오늘 좋았는데, 오히려 대장주인 하이브가 오늘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최근에 블록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가졌고, 뭐 하이브는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된 주죠. 메타버스 관련된 주 엔터주.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기 회복주에도 이제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상승세가 좋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한 1,8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가 막 당장 날아가진 않죠. 대형주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래도 우상할 가능성, 왜냐면 실적도 괜찮고, 실적 시즌인데 실적 괜찮고, 엔터주고, 엔터주면서도 성장성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주고,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증권사 리포트 간단하게 보면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이제 활동이 본격화된다 하반기에, 또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한다. 그다음에 위버스죠. 메타버스 그 플랫폼이 위버스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제죠. 어제 목표 주가를 상승했어요. 그 상향 조정해서 38만 원으로 한 23% 정도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됐거든요. 증권사 리포트가 12일 날 나왔는데 이틀 동안 상승을 못했어요. 하이브가 이 말 그대로 목표가 상향 조정한 것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매출액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한 5월 7일자로 인수합병한 이테카 홀딩스도 실적도 2분기부터 반영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그 위버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를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YG가 이제 트레저, 그다음에 이제 아이콘, 그다음에 YG 아티스트들이 이제 입점을 하고 있다는 거고, 블랙핑크도 3분기 때는 입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하반기에도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3시간 정도 지나면 HD 화질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좀 다시 이제 화질로 보시면 고화질 설정하시면은 다시 그래프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2021년에 발매되는 앨범과 이제 가수들인데, 세븐틴하고 그 BTS가 이제 7월 6일, 7월 9일 이렇게 발매를 하죠, 앨범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3분기에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에도 성장을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2분기에만 성장을 하고 3분기, 4분기에 불투명하다면 그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도 전망이 밝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급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에 매출이 잡힐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BTS가 지금 소우주 뭐 온라인으로 최근에 이제 콘서트 한 게 있었죠. 그것도 3분기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라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재무제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연간 매출도 보면은 지금 상승세이고, 지금 19년, 20년, 2021년 계속 큰 폭으로 상승 중이고, 부채율, 유보율도 높은 편이고 부채율도 낮은 편이죠. 50% 정도면. 그리고 최근에 블록딜로 인해서 많은 리스크들이 해소가 됐고, 2분기 실적도 괜찮다는 거예요. 막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액도 이렇게 늘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다음 영업이익률도 모두 개선 중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 롯데케미칼 또 한번 보시면은, 롯데케미칼은 사실은 많은 증권사 리포트나 많은 증권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는 방송이 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 들어갔어요. 일단 화학 업종 자체에 사실 별로 흥미를 못 느꼈는데, 오늘은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게, 오늘 물론 급등 5% 급등을 했지만 수소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갔고, 그래서 내용이 보면은 2분기 실적은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2분기 실적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한 편. 그리고 연간 대비해서는 YOY는 좀 상승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소, 그다음에 모빌리티 배터리,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것들에 총 4.4조를 투자를 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7월 13일에 설명회, 어제였죠, 어제 이제 설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특히나 자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 수소 확보. 그래서 어쨌든 수소도 큰 재생에너지,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큰 축 중에 하나잖아요. 전기와 함께 전기, 태양열, 수소.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수소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 매출액도 한번 보시면은 점점 증가 추세고, 이런 것들은 추정 재무제표인데 이제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죠. 수소에 대해서 좀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연간 분기 실적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번에 특히나 많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갔었죠. YOY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서는 기저효과가 좀 약하다. 그래서 소폭 하락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상승을 했었으면 더 주가에 큰 모멘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없었고, 어쨌든 오늘 신사업 그런 발표, 수소 발표 때문에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방송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정말 앞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스킵해서 듣는 것도 뭐 그건 자유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신다면은, 가능하면은 그래도 내용들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 기록을 하고 또 캡처를 해서 좀 종목들도 자기 그 관심 종목에 좀 정리를 해두시고서 아침에만 사실은 대응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500명, 1,600명 정도로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들이 오늘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생화제에서는 여전히 진단키트주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계속성은 없다. 그리고 대선, 메타버스 원전이 현재는 가장 이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강한 건 물론 뭐 대선과 메타버스죠. 그리고 실적 시즌인데
강세 섹터를 물론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3분기에 개선되는 거, 4분기에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보다는 현재 중형주가 훨씬 더 잘 가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요.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조금 매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잠깐만 보고서 한번 볼게요. 아까 사실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 현 시간 보면은 다우존스만 좀 괜찮아요. 쿠팡 오랜만에 좀 올라갔고 소비재들, 근데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자 그 면역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2차 접종 끝난 것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다우존스도 보면 비자, 월마트 정도, 쇼핑 쪽이 좀 강하네요. 소비재 쪽이 좀 강하고, 원자재 오늘도 좀 다운이고, 원자재가 좀 아쉽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포스코 하루 이틀 상승하다 다시 이제 지금 꺾일 가능성이 높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신고가 달성했고, 페이스북도 지금 신고가 직전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이 오히려 상승세가 좋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뭐 TSMC 정도만 상승세고 나머지는 그냥 조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재는 좀 소폭 하락한 상태고,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오늘은 다 약해요. 약세에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전기차 관련된 주는 분명히 5, 6월 달에 현대위아 추천드리고 이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6월 중순부터는 전기차 조정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아예 추천 안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이 지나가면은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이잖아요. 7월 달이니까. 그럼 결국엔 9월, 10월 뭐 되면은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이제 뭐 반도체 쇼티지나 이런 것들 개선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주도주 섹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우주도 그 실험 비행 잘 마쳤지만 재료 소멸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몇 퍼센트 빠졌어요. 버진 갤럭시도 한 15% 정도 그 회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신사업도 보면은 로블록스나 유니티도 항상 전 체크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주죠. 근데 뭐 최근에 좀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이라서 큰 의미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고, 여행 레저 쪽도 그렇고요. 뭐 민주들 다 그렇고, 어쨌든 그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주식, 아파트 청약, 다양한 경매도 그렇고 다양한 이렇게 재테크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